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석 같은 코인을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 인사드립니다. 코인 원정대. 이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고맙다 미 비컷. 세계 증시가 동반 환호 랠리 중입니다. 금과 코인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비컷을 단행한 가운데 글로벌 증시를 비롯한 자산 시장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옥토버의 시작일까요? 아시아,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 주요 주가 지수가 상승했고요. 이 비트코인 가격 63,000달러 선을 회복해줬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참 궁금한데요. 이 코인 시장을 이끄는 거시 경제 흐름, 혼자서 알아보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새 단장을 마친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우리 코인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와 각종 정보들로 알아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코인 길잡이 리트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코인 길잡이 리트입니다. 네,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지금인데요. 아무래도 이 비가 그치고 나면은 날씨가 금방 추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 코인 시장 역시도 변동성이 정말 숨가쁘게 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지금 담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의 코인 고민을 모두 해결해드리는 곳, 우리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에서는 팀코수 수만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고급 정보들, 이슈들 전부 남김없이 공유해주고 계신데요. 리트 전문가님께서도 우리 종이비행기방 자랑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 종이비행기방을 자랑을 하게 되려면은 일단 저희가 어떤 것들을 이제 종이비행기방에서 진행을 하는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종이비행기방에서는 오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황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시황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동안 돌아가기 때문에 시황에서 설명드렸던 저희 관점이 조금 달라지는 구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황 이후에도 실시간 브리핑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시간 브리핑 이외에 저희 팀 코수라고 하면은 신호등 지표가 있죠. 저희 매매기법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지표인데 신호등 지표에 이제 시그널들이 등장을 할 때마다 그 시그널들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팀 코수가 7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의 원정, 이 코인 원정대에서 원정 성과를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네, 자료화면을 보시게 된다면은 7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7월 원정 성과는 총수익률 85.71%를 기록을 하였고요. 총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310.13%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8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수익률 86.84%, 그 다음에 총수익률 205.15%를 기록을 하였고요. 이제 9월달이 중요한데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총수익률 92.59%, 총수익률 164.37%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사용을 하는 신호등 지표가 이제 뭐 우리랑 뭔 상관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이비행기방을 들어오셔가지고 신호등 지표 사용해보고 싶습니다라는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저희가 신호등 지표의 사용 방법과 이 신호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즉 매매 직접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유무도 이제 알려드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더 이상 코인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팀 코수가 여러분들의 코인 고민 해결사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팀 코수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팀 코수의 종이비행기방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코인에는 과연 보물이 숨겨져 있을지 아니면 함정만이 존재할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종이비행기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 후반부에 우리 코인 길잡이 랩터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을 코인들 봐주시고 계시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함께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0.67% 상승하는 모습이네요. 8,478만 원의 가격입니다. 다음 이더리움입니다. 4.65% 상승하고 있네요. 339만 6천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0.25% 하락하고 있네요. 785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아크 24.89% 상승하고 있습니다. 557원의 가격입니다. 스텝앱 23.24% 상승해서 4.9원, 코티 14.19% 상승해서 169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수위 12.87% 상승해서 2,009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스 12.5% 상승하고 있습니다. 5,175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제타체인 오늘은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7.18% 하락해서 853원의 가격입니다. 빅타임 4.71% 하락해서 182원, 셀레스티아 4.27% 하락하고 있네요. 7,965원의 가격입니다. 폴리스웜 2.73% 하락해서 20.34원, 마지막으로 펠라즈 2.68% 하락하고 있네요. 3,773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특히 눈에 띄는 수위 12.36%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메디블록 8.57%, 솔라 5.82%, 솔라나 7.01%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고 왔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우리 시작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부터 함께 살펴봐야겠죠. 이 비트코인 가격이 62,000달러 선에 머무르다가 일본의 이 정책 결정을 기다리면서 64K를 돌파해 줬던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이제 어제 전문가님께서 딱 말씀해 주셨던 그대로 이 연준이 경기 부진에 대비하기 위해 인하폭을 키웠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 그대로 나왔습니다. 전날은 하락했었던 이 뉴욕 증시 역시도 간밤에 연착륙 가능성으로 초점을 옮기면서 강한 랠리를 보여줬었고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이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억토버를 기대해봐도 되는 부분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비컷 이후에 관심사라고 볼 수 있었던 이슈들이 크게 오늘 기준으로 두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네. 어제자 이제 21시판에 발표가 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다음에 오늘 12시에 발표가 됐던 일본 금리가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슈였는데, 네.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하회를 해줬습니다. 예상치를 하회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미국의 실직자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말은즉슨 경기 침체가 우려감이 이제 낮아졌다. 그러면은 다음 미국 금리 결정이 이제 비컷이 아니라 네. 이제 25베이시스 포인트를 떨어질 수 있는 쪽으로 예상치가 조금 더 가중이 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우려했던 경기 침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늘자 12시에 발표가 됐었던 일본 금리 발표가 중요했었는데 보통 이제 시장에서 예측을 했던 거는 동결치를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 금리가 만약에 인상이 되는 쪽으로 발표가 됐었더라면은 네. 저번 8월에 일본 금리 인상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네. 물론 뭐 전쟁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도 같이 동반된 악재들이 많았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시에 발표가 된 일본의 금리
치는 네. 동결치로 발표가 되었고요. 동결치로 발표가 되었고 우려했던 이제 경기 침체 우려도 해소가 돼준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세라고 유지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의 반응은 충분히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주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냐? 혹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은 하락 조정이 나와주게 되는데 네. 그럼 그 조정치가 나왔을 때 우리가 신규 매수가는 어디가 적당할까를 이제 차트를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일봉 달러 차트이고요. 네. 달러 차트를 보았을 때 이 수렴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준 게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전 방송에서 나와서 설명을 드렸었을 때도 수렴 상단부 구간 돌파하고 네. 이 매물대 구간인 61.3K 정도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이제 62.8K 구간에 어제 제가 수평 저항선을 설정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62.8K 말고 62.6K 구간으로 수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왠지는 이제 좀 이따가 1시간 방으로 내려가서 살펴볼 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현재 구간은 이 저항 매물대 구간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매수세도 유입되는 형태여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형태의 차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었을 때에는 1차적인 목표가를 어느 구간에 설정이 가능하느냐. 전고 구간이죠. 전고 구간에 65K 구간에 꼬리를 달고 많이 저항을 네. 받아주었었던 구간이 65K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64K를 돌파하고 올라가 준다면은 1차적인 목표가는 65K 구간까지를 상정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65K 구간을 돌파를 하고 더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일봉에서 이 내려와주고 있는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 네. 68K에서 69K 구간으로 예상이 가는 예상 가격인데 이 69K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 일봉 상승 채널에서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시점이에요. 그럼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렸었던 상승 추세 중에 하락 조정이 들어오고 그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매수 찬스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그 매수 찬스 구간이 이제 최고점 구간 매물대와 유사한 구간이에요. 그럼 최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더욱더 올라가는 이제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네. 이 69K 구간 혹은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근데 다만 하락 채널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되면은 네. 또 하나의 패턴이 등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또 한 번의 패턴이라고 하시니까 이전에도 있었던 패턴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고점 구간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고점 구간을 돌파를 하고 리테스트? 최고점 구간을 돌파를 실패하면은 네. 리테스트 지지를 못 받아줘서 하락으로 쭉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네. 수도 있는데 네. 이 다른 패턴? 네, 추세선을 뚫고 네. 하나의 패턴이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점 낮추던 거를 네. 한번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네, 들어볼게요. 해주세요. 이 구간을 이렇게 저항을 받아주다가 네. 돌파를 하고 응? 여기서 저항을 다시 받으면은 네. 고점 구간을 네. 이런 식으로 그림이 너무 네. 그림이 너무 불쾌해가지고 못 맞추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뭔가요? 박스권의 형태로 네. 하락 채널을 돌파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최고점 구간에 있는 네. 70K에서부터 73K 구간까지 있는 74K 구간까지 있는 이 고점 구간 매물대를 돌파를 실패하면은 네.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더라도 돌파 실패 그리고 재차 하락 조정 그러면은 하락 세기? 박스권의 형태로 네. 가격이 다시 응축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뭐예요? 그래서 박스권? 네, 박스권 가격이 응축 정답이 뭐였어요? 박스권이요. 정답 박스권입니다. 네, 네. 이 알겠습니다. 패턴들이 여러 가지가 네. 있어요. 뭐 흔히들 말하는 웨지 패턴, 상승 세기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네. 추가적인 이게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게 된다면은 세기 이후에 상승 채널이 만들어집니다. 네. 마찬가지로 하락 채널을 돌파하더라도 이 고점 구간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면은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럼 하락 채널 상단부를 돌파하고 박스권이 나와줄 것 같다라는 거를 어떻게 아느냐? 이 일본 구간에서의 하락 다이버전스 네. 그리고 하락 반전형 패턴이 등장을 해줄 겁니다.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 받고 고점을 갱신을 실패를 하면은 쌍봉이 등장을 하네요.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 돌파 리테스트 고점 갱신을 살짝 해줬다가 네. 다시
리테스트 이렇게 되면은 헤드 앤 3산? 숄더 네. 3산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요.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은 돌파를 해주고 패턴 등을 통해 혹은 다이버전스를 통해 하락 다이버전스를 통해 지금 구간이 최고점 구간을 돌파할 가능성이 낮겠구나, 높겠구나를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런 패턴을 난 모르는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은 저희 종이 비행기방을 들어오시면은 네. 저희가 알아서 분석을 다 해드려가지고 이제 가장 여러분들은 빠르게. 이제 입만 벌리시면은 네. 저희가 이렇게 떠먹여 수저. 드릴 거니까 네.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도적 관점으로서는 65K 구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고 65K 구간을 돌파하면은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인 69K에서 68K 구간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작도 관점 살펴봤으니까 이동평균선 관점 살펴봐야겠죠. 네. 이 구간이 제가 상방으로 폭발이 나와줄 시나리오에서 설명을 드렸던 지금 상방 폭발 시나리오로 진행이 되고 있는 차트의 형태예요. 일단 이동평균선의 색깔 먼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네. 파란색이 20 이동평균선이고요.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1 이동평균선이고 이동평균선이 응축이 진행이 되면은 추후에 이동평균선 응축되면 폭발이 나올 수도 있죠. 맞습니다. 폭발이 나올 수도 있죠가 아니라 무조건 나옵니다. 네. 네, 무조건 나오게 되고요. 그럼 폭발이 나오게 된다면은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네. 대신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었기 때문에 네. 근데 현재 구간에서 고점 갱신을 실패하면은 재차 수렴 형태로 가격이 응축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동평균선도 응축이 재차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오. 그렇지만 현재 관점에서 보기에 지금은 상방 폭발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왜냐하면은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는 역배열에 가까운 상태예요. 240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20, 60, 120 역배열인 상황이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240 이동평균선 구간을 상반기울기일 때 돌파 지시가 나와 주었고요. 120 이동평균선도 하반기울기지만 점차 이렇게 상방으로 전환이 되려고 하고 있는 시그널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항 구간을 돌파 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 주었기 때문에 전고점 구간인 65K 구간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상방으로 폭발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보조지표 키고 보게 된다면은 이제 트리플 스토캐스틱 보조지표인데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 보조지표입니다. 단기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과매수 구간, 중기 네. 보조지표도 과매수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과매수 구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하락 시그널을 나타내주는 건 아니에요. 과매수 구간을 이탈, 즉 데드크로스가 나와주면서 과매수권을 이탈을 해야지 유효한 하락 시그널 형태로 볼 수 있겠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현재 상태처럼 이 과매수 구간에서 계속해서 평행하게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죠. 네. 이 말은 즉슨 지금 고점 구간을 갱신을 해주는 페일러 상태이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단기, 중기가 과매수 구간에서 페일러를 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장기 보조지표를 살펴봐야 하는데 장기 보조지표의 기울기가 K선이 이 파란색 선이 상반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 시그널은 유지 중인 형태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65K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단기와 중기 K선이 같이 꺾여서 내려가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럼 꺾여서 내려가게 데드크로스? 되면은 네. 데드크로스가 등장을 해줄 것이고요. 과매수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재차 이 120 이동평균선 혹은 240 이동평균선 아니면 아까 작동 관점에서 보았던 이제 수렴 상단부 리테스트 아니면 네. 상승 채널 하단부 리테스트 구간까지 단기 조정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메인으로 지켜보셔야 될 구간들은 65K 구간을 돌파를 해주느냐 네. 아니면 하락 조정이 등장을 해줬을 때 240 이동평균선 혹은 120 이동평균선에서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느냐 유무를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비트코인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에 대해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또 주말에는 보통 횡보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내가 접근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트코인 단기적인 이 전략을 짚으려면은 어느 가격선을 노려보면 좋을까요? 네, 단기 시간봉으로 넘어가려면은 단기 시간대로 넘어가야겠죠. 네. 그래가지고 1시간봉으로 달러 차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1시간봉 달러 차트에서는 상승 채널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상승 채널이 진행 중이고 강화된 상승 채널을 이렇게 작도가 가능한데 네. 이렇게 강화된 상승 채널을 작도를 해보았을 때 이 강화된 상승 채널의 상단부와 그냥 일반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이 유사하죠. 그래가지고 이 추세선은 하단, 지지선, 추세선만 작도를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현재 구간에서 어제 제가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던 구간이 이쪽 구간이었어요.
이쪽 구간에서 61.3K 구간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단기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다. 네.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럼 이 응축 구간에서 전고점 구간인 62.6K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 거래량 혹은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신규 매수 진입 관점으로서 진입이 가능하고 이 구간에서 진입 시 1차 목표가는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 돌파 시에는 65K 구간 매물대까지 목표가를 상정을 하셔라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방송을 시청을 하셨던 분들께서라면은 이제 진입하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왔던 이쪽 캔들 혹은 다음 캔들에서 진입을 하셔가지고 목표가 구간에서 이익 실현을 나가셨을 거라. 네. 생각이 가능하겠고요. 이 구간을 놓치셨던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가 왔었습니다. 아, 돌파, 목표 저항, 그 다음에 네. 다시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줬던 구간이 있어요. 이쪽 구간. 그때라도. 이때라도 진입을 하셨으면은 이 상단부의 구간에서 이익절이 가능하셨을 거고요. 네. 그거를 놓치셨던 분들을 위해 오늘 제가 또 목표가 네. 진입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한시분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어요. 요 패턴. 쌍봉. 쌍봉. 네, 맞아요. 두 개의 봉우리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네. 두 개의 봉우리죠. 이렇게 하나, 두 개. 그래가지고 쌍봉 패턴이고요. 네. 쌍봉 패턴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락 반전 가능성을 시사하겠구나. 근데 다만 쌍봉이든 쌍바닥이든 삼산이든 역삼산이든 쐐기든 수렴이든 박스권이든 네. 넥라인 구간, 지지 구간이나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의미가 있는 패턴이에요. 그럼 이 구간의 넥라인 구간은 어디냐? 62.6K 수평 지지선 구간이고요. 62.6K 구간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얘가 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줄지 하방 구간을 이탈을 해줄지 작도적 관점으로서는 살펴보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작도적 관점에서는 62.6K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 강화된 상승 추세선 하단부 구간인 61.5K 구간까지 재차 혹은 61.3K 구간 매물대 구간까지 재차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은 62.6K 구간 이탈할 때 거래량이 등장한다. 아니면은 이탈이 리테스트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은 매도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네. 매도 관점 접근을 한 이후에 목표가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구간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62.6K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이 구간이 하위 시간봉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이 쌍바닥을 구간을 형성을 해줬을 거예요. 네. 그럼 쌍바닥 형성 이후에 이 고점 넥라인 저항 구간 돌파하면서 상바닥으로 매수세가 진행이 되었죠. 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터치 이후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 이런 장악형 캔들 패턴 혹은 하위 시간봉의 상승 반전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동평균선 끼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상방압이 매우 강해요. 매우 강하다라는 것은 장기 이동평균선과 이 가격과의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이 구름대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구름대 구간으로 도톰하네요. 62동 평균선이 이 선행스팬 원선을 타고 올라와 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강한 기울기였다가 지금은 평행하게 전환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그리고 또 보조지표를 같이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RSI 보조지표를 같이 키고 보았을 때 차트의 네. 고점은 높여주고요. 보조지표의 고점은 낮춰주는 오. 하락 다이버전스가 지금 등장을 해준 모습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이 다이버전스라고 함은 반전 패턴이 같이 등장을 해줬을 때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반전 패턴인 쌍봉과 함께 하락 다이버전스 구간까지 겹쳐 있는 네. 신호가 등장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22동 평균선 혹은 20저가 이동 평균선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다음 지지 구간인 62동 평균선 및 선행스팬 원선이 존재하는 구간까지 가격이 떨어져 줄 수 있겠구나. 예상 구간 가격대는 62.6K 혹은 62.2K 구간으로 예상이 가능하겠고요. 근데 만약에 이탈을 하고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넥라인 구간 매물대 구간이 겹쳐져 있는 구간에서 62동 평균선 선행스팬 원선 매물대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쪽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다는 점 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써주셨는데요. 보시면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뭐 알트코인 역시도 불장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불과 1, 2주 전까지만 해도 큰 펌핑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적었는데 지금은 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알트코인 역시도 이 상승장인지가 궁금한데 비트코인 도미너스 차트를 보면은 우리가 그 부분을 알 수 있잖아요. 전문가님께서 비트코인 도미너스 차트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도미넌스 저희가 준비해온 자료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란 암호화폐 시장 중에서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네. 지표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위쪽에 있는 캔들들이 도미넌스 캔들, 아래쪽에 있는 이 검정색 선은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이게 4시간봉 차트인데 이 4시간봉 차트를 보았을 때 도미넌스 상승, 비트코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네. 그렇다는 말은 즉슨 비트코인 상승, 도미넌스 상승이고요. 또 왼쪽 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 도미넌스 상승, 횡보, 하락 이 기준을 저희가 3개씩 정해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표로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하고요. 도미넌스의 가격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알트코인의 가격은 소폭 상승 올 하락인데 그 말은 즉슨 알트코인 중에서도 차트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차트가 있을 수 있고요. 네.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차트가 있을 수 있는데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하락 추세인 차트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 중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조금 더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도미넌스 캔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급락이 나와준 상태예요. 급락이 네. 등장을 해주었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렇게 급락이 나와주지 않았죠. 대조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그 말은 즉슨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도미넌스가 하락으로 진행이 되는 차트로 바뀌어주게 된다면은 알트코인의 가격은 강한 상승에 돈만될 수 있겠다. 상승 추세인 차트들은 더욱더 가격이 올라가 줄 것이고요. 네. 하락 추세일지어도 강한 펌핑 혹은 하락 상승 반전 패턴을 동반을 했을 때 상승 쪽으로 진행이 되는 차트가 많아질 수 있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도미넌스 차트까지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바로 준비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흐름을 함께 살펴보고 왔는데요. 우리 코인 시장 속에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날아오를 수 있을지 보석 같은 코인을 찾아 떠나는 코인 탐험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종목 리플, 월드코인, 솔라나, 솔라, 트론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리플 되겠습니다. 리플 현재 가격부터 보러 갈게요. 네, 리플은 0.25%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785원의 가격 만들어 드리도록 하고 있네요. 네,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B컷에 따른 암호화폐 강세장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플은 큰일 난 걸까 하는 생각들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국인의 애증의 코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염원이 담기기도 했고 또 사랑이 담기기도 했고 9층에 아직 사람이 있어요. 10층에 아직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들 외치고 계신 게 이제 리플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리플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리플에게도 불장은 올 수 있는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 리플 코인 함정이 있을지 아니면은 보석만 가득한 꽃길일지 차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길이라고 하신 거죠? 네, 꽃길입니다. 네. 네, 일단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저점을 높여주는, 네. 고점을 낮춰주는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도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상승 추세 중 하락 추세를 돌파해주는 구간이 네. 좋은 매수 타점 자리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구간 위에 네. 803원에서 4원 정도 구간에 수평장 매물대 구간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804원 구간을 돌파를 맞춰줘야지, 하락 채널을 돌파하더라도 804원 매물대 구간까지 돌파를 해줘야지 의미 있는 돌파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말은 즉슨 작도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804원 구간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 혹은 돌파할 때 거래량 동반 시에는 이쪽 구간 1차적인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방 쪽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 네. 가격대를 예상을 해보았을 때 730원에서 735원 정도 구간으로 예측이 돼요. 그럼 그쪽 구간을 마찬가지로 터치를 해주고 상승 반전 패턴 혹은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그쪽 구간에서도 하락 채널 상단부를 1차 목표가로 선정을 하고 진입을 한번 고려해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현재 응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패턴이에요. 근데 리플 같은 경우 정배열에 가까운 형태이나 240 이동평균선을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리스테스 지지가 나아준 캔들 패턴의 모습이나 상단 저항 구간인 60이동평균선 및 구름대 상승스팬 원성 구간을 돌파를 실패해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네. 리플 차트 같은 경우에도 이동평균선이 응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방 쪽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03원 구간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상방으로 폭발이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하방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제일 밑 지지 구간인 122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746.5원 정도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전저점인 690원 정도 구간까지 하락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우리 리플 차트 함께 풀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솔라나 되겠습니다. 솔라나 현재 가격부터 보러 갈게요. 네, 솔라나는 6.85% 오늘 역시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만 1,200원의 가격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네, 솔라나 이 월간 활성 주소가 7,500만을 돌파해서 또 다른 기록을 세웠다라는 이슈입니다. 보통은 이제 솔라나가 요즘 이름이 참 많이 거론됩니다. 솔라나 잡으러 나온 수위다 뭐 이런 식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솔라나가 구간이 명관인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증가세가 특히 뭐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또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대체 불가 토큰 NFT 이런 분야에서 개발자와 사용자의 이 활동이 늘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 인기가 상승하고 있음을 반영해 주는 거거든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솔라나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지금 차트 괜찮을까요? 네, 바로 솔라나도 이제 함정이 가득할지 아니면은 꽃길만 있을지 한번 차트로 넘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솔라나가 지금 차트를 보았을 때 단기적인 저점 구간을 형성을 해주고 저점 구간 올려주면서 네. 수렴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긴 해요. 근데 다만 이쪽 구간의 이격도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구간이어가지고 제가 이전 방송에서는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저점을 높여주는 저점들이 형성이 되었으니까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 추세선을 네. 작도를 해보고 이 추세선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매수 타점으로서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예상 저항 구간이었던 이 하락 추세선 및 수렴 하단부 이탈 리스테스트 구간을 지금은 돌파를 시도해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돌파를 성공적으로 맞춰주면서 이 하단부 구간에 진입을 해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한번 네.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구간이고요. 저항을 받아주고 재차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17만 2천 원에 형성된 수평 지지선에서의 반등 유무라든가 상승 추세선 구간, 하단부 구간이 매물대 구간이랑 비슷한 구간이에요. 그래가지고 매물대 구간이나 상승 추세선 하단부 구간에서 네. 반등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마찬가지로 반전 패턴,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하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이 추세선 내부로 진입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전고 부근 매물대 1차적인 목표가를 21만 7천 원 구간 매물대 구간으로 산정을 하시고 네.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그 전고점인 23만 1,600원 구간으로 목표가를 상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역별로 추세 전환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와중이었어요. 근데 네. 다만 쌍바닥을 형성함에 따라서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평행하게 전환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22동 평균선 구간 돌파 이후 종가 기준으로 지지 받아주고 지금은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인데 네. 솔라나가 쏠려면은 이 242동 평균선 및 122동 평균선 이 응축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저항 구간 가격대가 얼마냐? 20만 8천 원 구간인데 20만 8천 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22동 평균선의 기울기 상반 기울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네. 그럼 60, 120, 242동 평균선의 기울기 전환 혹은 이격도가 벌어지는 것들은 22동 평균선인 단기 이동 평균선보다 느려요. 그러면 추후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더라도 바로 상승 폭발이 나와주진 않을 거고요. 네. 뭐 비트코인이나 리플 차트처럼 모든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응축이 진행이 되고 난 후 그 이후에 폭발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가능하겠습니다. 보조지표까지 살펴보게 된다면은 솔라나 보조지표는 상당히 긍정적인 차트의 형태예요. 단기, 중기, 장기 모두 골든크로스 이후 K선 3반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리테스트 지지 혹은 돌파할 때 매수세가 유입이 동반된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고 구간인 21만 6천 원 구간까지는 가격이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솔라나가 쏘아줄 수 있는 가격선까지도 함께 봐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살펴볼 종목 월드코인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먼저 보러 갈게요.
네, 월드코인은 2.54%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219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샘 알트먼의 이 홍채 인증 프로젝트죠. 월드코인, 이 앱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얼굴 인식 기술, 이 테스트할 예정이다라는 발표 호재거리가 나와줬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기능은요, 오브에서 자기의 월드 아이디를 확인한 사람들이 월드 앱에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인 1:1 얼굴 비교 시스템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이제 월드코인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월드코인도 바로 차트 넘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제가 세계 상단부 구간 돌파를 해주는 시점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다만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살펴보는 분들께서는 이 세계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해주더라도 2,650원 구간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될 수 있기 때문에 2,650원 혹은 2,970원 구간의 수평장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고 진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렸었고요.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홍채 인식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많았던 코인인데 지금은 최저점 구간을 갱신을 하진 않았지만 이 최저점 구간 비슷한 구간에서 터치를 해주고 매물대를 형성을 해주고 반등이 나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코인 뭐 5,000원, 10,000원까지 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박스권 상단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2,650원 구간까지는 작도적 관점으로서 보았을 때 세기를 돌파해 주었기 때문에 2,650원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되고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는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이 내려와주고 있는 62동 평균선 및 구름대 선인스팬 원선 전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게 급선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조지표를 키고 같이 보게 된다면은 솔라나와 마찬가지로 단기, 중기, 장기, K선 모두 골든크로스 이후 상방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어가지고 네. 긍정적인 형태로 볼 수 있겠으나 지금 차트는 역배열인 차트이고 하방압이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상승 시그널이 무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62동 평균선 및 구름대 선스팬 원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네. 2,300원 구간대를 돌파를 해주는지 유무를 체크해 보시고요. 2,3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준다 라고 한다면은 2,650원 구간까지 단기적인 목표가를 선정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함께 봐주셨는데요.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종목은 솔라 되겠습니다. 솔라 현재 가격부터 보러 갈게요. 네, 솔라 5.56%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399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작년에 나왔었던 이 솔라코인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뭐 카드를 출시할 예정인데 이게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 결제까지도 가능하게 할 거다라는 호재거리 때문에 이제 한동안 각광을 받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격을 펌핑해 줄 수 있는 빅 이슈는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선은 크게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바이낸스 재팬 거래소에 솔라코인이 상장을 한 이슈까지도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이 펌핑 오늘자의 급등 가격과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솔라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앞으로도 또 상승할 것 같으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솔라가 쏠지 한번 네.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락 채널이 2개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보수적으로 그었을 때 큰 하락 채널 하나가 존재를 했었고요. 네. 기울기가 강화된 하락 채널이 또 진행이 되었던 모습입니다. 이 기울기가 강화된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지금은 돌파를 해준 모습이고요. 그럼 지금은 495.8원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 매물대 구간을 터치 이후 저항을 받아주게 되면서 꼬리를 이제 굉장히 강하게 말아내리는 이제 영망치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영망치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하고 추가적으로 가격이 빠져주게 된다면은 어느 네. 구간까지 빠져줄 수가 있겠느냐. 일단 단기적으로 전고 지점 구간이었던 매물대 구간이 380.2원 정도 구간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380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진행이 되었었던 이 상승 채널의 형태를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네. 상채널의 상단부 구간 가격대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335원에서 340원 정도 구간으로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럼 380.2원 구간까지는 평단가가 좋으신 분들은 홀딩을 한번 지속을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가능하겠고 네. 이쪽 구간 터치 이후 리테스트 반등 혹은 상승 반전 패턴,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준다면은 이쪽 구간에서도 추격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접근이 네. 가능하긴 해요. 근데 다만 굉장히 큰 상승폭이 등장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진행을 하는 것은 저는 지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쪽 구간 이탈하고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에서 1차적인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 네. 이동평균선 끼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240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종가 기준으로 240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이쪽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겠으나 480원 구간이 매물대 저항을 받아준 구간이었죠. 그래가지고 480원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네. 신규 매수 관점은 지향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솔라까지 오늘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차트에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올라갈 수 있을지가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이 이렇게 차트들을 쭉 보시면서 엄선해온 코인, 어떤 코인인지 궁금한데요. 바로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바로 네, 트론이네요. 트론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러 가겠습니다. 네, 트론 0.49%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204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었던 게 이제 2017년에 저스틴 선이 창립한 그런 코인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거 트론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 확장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스팀 달러, 또 저스트, 거기다가 비트토렌트까지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었습니다. 일단은 이 비트토렌트는 2018년에 저스틴 선이 인수를 했었는데 보통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인수와 피인수의 관계 자체가 기술적 통합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흔히 있는 일이 아니고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님께서 어떤 이유로 트론을 가지고 오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어느 가격선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을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트론 발굴 네. 종목으로서 가져오게 됐는데, 발굴 코인으로서 네. 왜 이 코인을 이 길잡이인 네. 리트 전문가가 왜 네. 가져왔느냐? 네.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도적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제 비트코인 차트랑 유사한 차트인데, 네. 비트코인처럼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예요. 그 다음에 고점 구간을 형성을 해주고 쌍봉 패턴 등장을 해주고 넥라인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상승 반전 패턴인 하락 세기형 패턴이 등장을 하였고, 네. 하락 세기 구간을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준 모습이에요. 다만 이전 현재 고점 갱신 전인 전고점 구간인 206원 구간의 수평 저항선이 존재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작도 관점으로 살펴보게 된다면은 쐐기를 돌파하더라도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야지 의미가 있는 패턴이고요. 그럼 이 넥라인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206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재차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인 228원 정도 구간까지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고, 또 추가로 저희 신호등 지표를 살펴보시게 된다면은 아, 저희 신호등 초록이네. 지표에서는 네. 지금 매수세가 우세한 구간인 초록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초록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또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준 형태입니다. 그럼 이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 주었을 때 진입 네. 관점을 따져보게 된다면은 하위 시간봉인 6시간봉으로 내려가서 20고가 이동 평균선 구간을 돌파해주는 시점이었던 이쪽 구간 202원 정도 구간에서 진입이 가능했었던 구간이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일봉에서 내려와주고 있는 20고가 이동 평균선 구간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세기 패턴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준 모습이고, 이 20고가 이동 평균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위에 저항선으로 볼 만한 구간이 없어요. 매물대 네. 구간을 제외한다면은. 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도 진입이 가능하고 206원 정도 구간을 1차적인 목표가로 선정을 해볼 수 있겠지만, 네. 20고가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해주고요.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로 전환이 될 때 오.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폭발 이후에도? 관점으로 네. 이쪽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할 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발굴 코인으로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마지막 코인까지 이렇게 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코인 탐험, 오늘의 코인 탐험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바로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리플, 솔라나, 월드, 솔라, 트론 5개 종목 가져와 보았고요. 리플이나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보물이 가득하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월드코인이나 솔라, 트론 같은 경우에는 네. 조건부로, 물론 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렸었고요. 월드코인이나 솔라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네. 이제 미래지향적인, 미래지향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발전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보물상자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코인 탐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준비된 코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도 또 날아갈 종목을 살펴보는 탐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봐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코인 차트 속에는 과연 보물이 숨어져 있을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오늘 아크 어디까지 터지려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자로 강한 상승세 보여줬었죠. 아크 가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아크 26.68% 아주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565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아크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포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자를 선출해서 네트워크 보안을 좀 더 강화시키고 또 빠르고 효율적인 거래 처리 속도를 지원해주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아크 우리 김지호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디까지 터질 거라고 보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아크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하락 채널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네. 하락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 이후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다가 지금은 단기적인 상승 추세 및 수렴 응축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됨으로써 상승 펌핑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현재 이 꼬리가 달린 구간을 보시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부터 시작된 저항, 매물대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어디까지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지금 1차적인 목표가 부근은 터치를 해주고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이 600원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 제일 보수적인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6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네. 다음 고점 매물대 구간 이쪽 구간 매물대죠. 네. 이쪽 구간 매물대선은 847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600원 구간선을 돌파를 해주고 리테스트 네. 지지에 나와주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여주게 되는 상승 파동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이 돼준다라고 한다면은 847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점 구간을 방어해 주었었던 네. 매물대 저항 구간을 이탈해주고 다시 리테스트 저항 받아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보다는 오히려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려면은 이 꼬리 부분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네 종목을 질문하지 못했다,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여러분의 코인들 계속해서 봐주시고 계시니까요.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니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 코인 원정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역시도 세밀하게 전략 세워주신 리트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이 끝나더라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코인 원정대 팀 코수의 종이 비행기방 여러분을 위해서 24시간 주말에도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원정 대장님 인사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코인 원정 대